낮은 단계부터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수학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바깥 활동, 또 체육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매우 강조되는 부분이잖아요. 체력을 잘 다져야지만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요. 저희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다녀와서 가방 던져놓고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놀았던 게 학생들 일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깥 활동을 하는데 참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수업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또 체육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강당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요즘 어머니들 체육 수업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네. 뭐 엄마도 엄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비가 오거나 특히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날이면 아침부터 절망적이 되죠. 체육을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VR을 활용해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실내에서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준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네. 선생님들도 안전사고 위험이 적으니까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운동장을 마구 돌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집에서도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어머니들이 좀 많이 권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수영을 했었어요. 오, 그래서 그것도 좋다. 수영을 10여 년 넘게 해가지고 서울시 대표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나름 수영. 별명도 물개. 그런 옛날식 별명. 아무튼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좋았던 것은 확실히 체력이 길러지니까 이게 이제 지구력, 그래요. 또 자신감, 뭐 다양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적인 효과도 나중에 꼭 이렇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체육 활동은 좀 강조하고 싶고요. 사실 또 너무나 활동적인 아이가 좀 이렇게 정신 수양이 필요하다면 요가 같은 활동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뭐 전통적으로 야구나 축구 같은 거, 구기 종목, 이런 구기 종목을 아빠랑 아이가 함께 꾸준히 해보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뭐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죠, 아이들이랑 하려면. 근데 또 게임하면서 수학적 사고력이 또 발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볼링도 추천할 만한데요. 이 볼링은 좀 점수 계산이나 어떤 뭐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공의 회전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자세 같은 거 네. 연구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건강 부분도 있고 사고력 부분도 이게 동시에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 있어서 좀 추천할 만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설마 했거든요. 네. 아니 운동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기분 좋게 즐겁게 건강하자 건강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역시나 그 수학 선생님답게 결국엔 다 또 수학 공부로 그러니까요. 가니까. 애들이 좀 살짝 보면서 짜증이 났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이제야 좀 운동 얘기를 하는구나 했는데. 이제 좀 놀래는 건가? 막 이랬는데. 대단하십니다 역시.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동으로 체력을 다지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어떤 체력, 꾸준한 어떤 힘 이런 것들이 길러지니까요. 운동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엄마로서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게요.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지치면 어떡할까 싶어서 건강 생각해서 음식 챙겨줄 생각은 굉장히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의 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많이 놀아야 되는데 어떤 활동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사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체력도 좀 키울 수 있고 건강도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학 고민을 이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 어머님입니다. 과연 어떤 수학 고민을 평소에 가지고 계셨는지 어머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다나는 굉장히 활발하고 의욕적인 아이인데요. 수업 시간에도 참여도도 높고 그런데 유독 수학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향이 바로 전 단계 과정을 하는 게 덜 받는 걸 같아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남들보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로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제 학년, 제 수준의 수학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은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은지 그게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수다학에서 받아본 고민 영상 중에 제일 소박한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제 학년의 수학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건 그냥 이 정도다라고 지금 다나 어머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 학년 거를 다시 복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든 말든 사실 선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해서 네. 무조건 앞서가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전 단계 과정으로 가셨다는 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전 아이가 이제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수학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말에 좀 그러니까요. 주목하고 싶습니다. 다나가 왜 스트레스를 받게 됐는지 원인을 혹시 엄마가 정확히 파악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통 어린 학생들이 그 수학에 스트레스가 있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리한 학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산만 아주 많이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엄마 내가 뭐야? 내가 연산하는 기계야? 내가 연산군이야? 뭐 이러면서 갑자기 막 수학책을 덮고 막 역사책을 꺼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무리수죠 이런 거. 네. 예. 예, 연산뿐 아니라 아이가 소화하지 못하는 어떤 무리한 양을 많이 시키지 않았는지 또 살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면 그 효과적인 복습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일단 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지 원인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일단은 전 단계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복습도 잘해야 약이 되는 거지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르는 부분만 복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왜 수학책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네. 앞쪽만 까만 아시죠? 그렇죠. 아, 저는 까맣지도 않고 네. 회색 살짝. 그냥 한 번 봤어요, 한 번. 앞쪽에만 그렇죠. 회색이어도 앞쪽만 네,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복습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책을 처음부터 펼치게 돼요. 그러면 아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보다 보면은 자신이 정말 모르는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허투루 보기도 쉽거든요. 모르는 부분만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필요한 개념 부분들, 특히나 이제 복습을 할 때에는 그 약한 부분의 개념을 위주로 학습을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학생들이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복습에서의 포인트가 개념이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셔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복습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이 이전 단계 수학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자신감을 찾았다면 다행인데 혹시나 그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나는 왜 내 친구들보다 낮은 단계를 풀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자신감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단계도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다른 친구들처럼 자기 학년 것도 잘 공부를 해나가야 수업 시간에 자신감 있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겠죠. 네, 복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복습을 좀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다나가 과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함께 지켜볼 텐데요. 복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작진이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양시. 안녕하십니다. 귀엽지 않아요?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네. 나 나가서 놀아도 돼? 학교 재밌었어? 바로 나가요? 한 시간 놀고 와. 오자마자 놀러 나간다는데 탁 나가게 해주시고 참 권장할 만한 어머니 그러니까요. 자세인 것 부러운데요. 같아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밖에서 나가서 노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 특히 체육을 제일 좋아해요. 다나가 일주일에 3번은 꼭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스케줄인 놀이터에서 놀기. 한 번 나갈 때마다 1시간 이상은 신나게 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친구들하고 항상 모여서 논대요. 오늘은 이제 촬영 때문에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못한 거예요. 저렇게 체력 기르는 건 참 좋은 그럼요. 일인데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건강해야 또 공부 잘하거든요. 네. 그네도 그냥 타는 법 없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타는 다나. 평소 다나는 다양한 스포츠를 즐겨하고 있는데요. 아빠와 오빠의 영향으로 다나도 자연스럽게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에서는 오빠와 함께 다양한 보드게임을 즐겨한다고 하네요. 다정한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드게임도 이렇게 오빠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굉장히 좋은 그럼요. 거잖아요. 이 활동들이 어떤 수학적 사고력들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이 많은데 왜 어려울까 좀 궁금해집니다. 다나의 거실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책들. 수학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다나를 위해 또래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독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제가 언어와 관련된 검사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다나의 또래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이 언어가 문제가 돼서 수학도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지 그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언어 능력과 수학도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죠. 근데 네. 단순 연상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능력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수학 수준 역시 언어에 완전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너무 구애를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재미있게 놀고 집으로 돌아온 다나. 이소야, 우리랑 같이 먹으러 가자. 너무 다정하다. 귀여워요. 이야. 어머, 그러고는 저렇게 둘이 조용히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걸까요? 두 자매가 마주보고 앉아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웹툰 그리기. 아, 그림 그리고 만화 같은 거 그리나 봐요. 상당히 창의력이 높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캐릭터에 어울리는 이름도 짓고 얘기까지 직접 상상해서 만든다고 하니 동생과 사이좋은 다나에게는 이 시간이 정말 보람차고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다나는 평소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학교에 다녀온 후 피아노 학원과 방과후 수업을 마친 다나는 보통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만나 논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의 시간은 공부를 하거나 대부분 자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4시 반 이후부터는 그냥 일반 그 백수의 삶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초등학교 3학년이면 저렇게 자유 시간이 많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자유 시간이 많은 건 좋은데 이제 저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는 학습 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아,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뭔가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미루는 습관이 생길 그렇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뭐 만약 좀 수학 공부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일과 시간표에 그거 잠깐 좀 넣어두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네.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번에는 동생과 나란히 앉아 무언가에 집중한 다나. If you want, I can change your style to fit France's most 저 이거 지금 영어입니까? 야. 자막도 없이 영어 애니메이션을 이렇게나 몰입해서 보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엄청 몰입해요. 표정 네, 맞죠? 잘 들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엄마가 엄마표 영어로 이렇게 놀이를 공부로 연결시켜서 하고 계시는 거래요. 어머니 훌륭하십니다. 교육에 좀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집에 온 뒤로 계속 놀기만 했던 다나. 공부하는 모습은 볼 수 있을까 걱정하던 그때 다나야 이제 그만 놀고 가서 이제 수학 공부하자. 나 조금만 더 보고. 많이 놀았잖아. 우리 가자 아까 이제 누구야? 정리하고. 응. 옳지. 야, 수학 공부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좀 끌려가듯이 나가네요. 아, 자세도 그렇고. 네. 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랑 많이 다른데요. 네, 아무래도 수학과는 확실히 친하지는 않아 보여요. 수하고. 좋았던 시간은 다 가고 책상에 앉아 수학 공부할 준비를 하는 다나. 사실 7살 때부터 학습지를 시작한 다나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해 이제는 집에서 엄마표 수학을 하고 있는데요. 다나가 수학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엄마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복습. 전 단계 과정을 하루에 약 20문제씩 풀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문제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단순 그렇죠? 어떤 네.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많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중간중간 틀린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실력이 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연습이 좀 많이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뭐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져 있다라고 보이고요. 마친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폭넓은 복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계산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폭넓게 좀 개념을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하지만 첫 문제를 풀기도 전에 낙서부터 하기 시작하는데요. 확 집중을 하는 모습은 아니네요. 다나 표정이 지금 공부하는 것이 지금 재밌다거나 흥미있게 문제집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네, 보이진 네.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단계가 낮더라도 당연히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틀린 문제가 나올 수밖에 네. 없겠죠. 사실 근데 놀다가 갑자기 공부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친구들 많지 전환이 잘 않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딱 5분 정도 이렇게 딱 시동 걸 때 좀 잡아주고 시작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래 걸리지 않아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애는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문제 풀어나가던 다나. 그런데 이때 갑자기 눈치를 보더니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왜 또 어디 가요? 아이고, 아이고.
좀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집중이 안 되면 주변 모든 것이 나한테 말을 시키잖아요. 아 느낌은 약간 무슨 콩쥐팥쥐 같아요. 나한테는 공부를 시키고 쟤한테 도대체 뭐라 하는 거야. 지금 동화책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 네. 목소리가. 문은 좀 닫고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소리가 자꾸 들리면 궁금하잖아요. 네. 공부는 시작했지만 집중하는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하고 딴짓을 하는 다나. 평소에는 어떤가요, 어머님? 집중할 때랑 안 할 때랑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만만한 쉬운 문제 풀거나 할 때는 한 30분 만에 풀다가도 좀 어렵거나 밖에서 뭔가 분주한 소리가 나거나 하면은 그게 1시간이 넘게 걸릴 때도 있어요.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이다 보니 제 집안일 할 때도 있고 이 아이 봐주고 저 아이 봐주고 하다 보면 잘 풀겠지 하고 방문을 열고 가보면 종이 접고 있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동생하고 엄마가 저렇게 바깥에서 재미있게 책을 읽고 있으면 저래도 하던 거를 정말 하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일단 복습하면서도 그렇게 썩 재미를 붙이면서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선생님. 네, 사실 앉을 때부터 뭔가 털썩 주저앉는 느낌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뭐 보드게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독서 활동, 영어 공부, 체육 활동 다 다양하게 굉장히 즐겁게 했었는데 네. 왜 수학 공부만 유난히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게다가 좀 더 걱정이 되는 건요. 특별한 공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미루기 쉽거든요. 이렇게 미뤄지는 게 수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렇겠죠. 보입니다. 네. 그럼 이럴 거면 차라리 그 4시 반 이후부터는 자유시간이니까 그냥 수학 공부를 가장 먼저 딱 시작하고 나서 그냥 뭐 놀든지 뭐 자든지 알아서 해라. 네. 좀 괜찮지 않을까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정답입니까? 네, 정답입니다. 정답! 해결!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요. 이 자유 시간 중에서 수학 공부를 제일 먼저 활동을 하도록 하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좀 더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더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4학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유 시간이 허비되면은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시간 계획을 잘 짜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잡아주셔야 되는 시기예요. 뭐 예를 들자면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수학 공부를 한다. 네. 그리고 쉬고 저녁을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7시부터 8시까지는 독서. 그리고 조금 휴식을 취하고 8시 반부터는 영어 공부는 또 즐겁게 했으니까 영어 공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이 시간대로 움직이면 훨씬 더 좋은 학습 습관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영상에서 보면 다나가 수학 공부를 그다지 그렇게 재미있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복습이 좀 재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 실력을 쌓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수학 공부가 그래도 재미있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나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사실 혼자서 집중하도록 하면 당연히 사실 잘 안 되고 공부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학습을 시작할 때 그 단 몇 분간이라도 같이 시작을 해주시면 다나 금방 공부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먼저 그 정도는 좀 충분히 해주시고 다른 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핏 보기에는 어머님이 좀 잘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 그럼요. 예, 다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학습 방법을 시도하고 계신 게 아주 좋습니다. 네. 칭찬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지만 더 재미있게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겠죠. 네, 전 단계 복습을 지금 쭉 해왔는데요. 저희가 또 검사를 진행을 해봤잖아요. 어떤 면들이 좀 보이셨나요? 오늘은 검사 결과에 대해서 먼저 강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다나는 상당히 재능이 넘치는 학생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자연친화지능 등이 상당히 높은 강점으로 나왔지만 사실 논리수학지능이나 공간지능도 아주 높은 편이에요. 언어 능력이 낮다고 걱정하셨는데 이 또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낮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평균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호기심도 많고 창의력도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열심히 하고 재미있고 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기조절 능력은 높은데 나머지 부분이 조금 낮게 나왔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조절 영역 중 특히 일단 정서 부분이 상당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교육 철학이 다행히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율성이나 학습 동기 역시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 동기가 강화된다면 학습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습 습관 영역에서 문제가 보이죠.
네, 시간 관리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건데요. 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죠. 오히려 엄마가 걱정하시는 그 집중력보다는 지금 시간 관리 능력이 상당히 좀 낮은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자율성하고 시간 관리 부분은 좀 연관성이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좀 의외의 결과 아닌가요, 선생님? 다나처럼 호기심이 많은 학생 같은 경우 이런 걸 저런 걸 다 해보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을 못하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율성은 높은데 오히려 시간 관리에서는 잘 안 되는, 네.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계획표를 좀 잘 세우고 그 부분에 맞추어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다나의 집중력을 더 높이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학습 기술 능력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좀 다소 낮은 상태인데요. 네. 네, 다나의 그 성격상 호기심이 많은 성격 유형상 학습 내용 정리 능력은 다른 능력에 비해서 다소 조금 더디게 향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민감하게 대하시지만 않으면 다나도 나름대로 이 학습력이 좋은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현재 수학의 경우 호기심이 안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 바뀐 상황이에요. 다른 활동들을 좀 줄이고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관심을 갖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학에 재미있게 접근하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단순 연산에 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여주려고 시작했던 복습이 다나한테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맞아요. 자신감을 네. 떨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학습법을 같이 결합하시면 더 좀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복습을 하더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좀 즐겁게, 재미있게, 흥미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나가 공부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수학 공부를 평소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함께 봐주세요. 공부를 끝내기 위해 놀고 싶은 걸 참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다나. 빨리 방문을 닫아주고 싶네요. 일단은. 가끔씩 방 밖의 상황이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작할 때보다는 한결 나아진 모습입니다. 잘 하는데요, 나누쌤도? 그렇다면 다나는 수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저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집중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되게 집중을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왜 저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굉장히 의외예요. 사실 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수학과 잘 맞는 사람이 따로 있고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 마음도 안타깝고 그렇네요. 네. 저런 말을 통해서 어떤 자신감이 좀 많이 네, 떨어져 그렇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칭찬, 격려, 그리고 또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학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려워?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두 자릿수에다가 이렇게 곱하기하고 요렇게도 곱하고 뭐 요렇게도 곱하고 요렇게도 곱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되게 많이 복잡해가지고 약간 싫어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두 자릿수 곱하기 했을 때 생각해보면 딱 지금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도 곱하고 이렇게도 곱하고 이렇게도 곱하고 이렇게도 너무 잘 알고 있기는 네, 한데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을 자꾸 많이 풀게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이가 호기심이 많은 아이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곱해줘야 되고 왜 더 하는지 차례차례로 알려주고 좀 재밌게 설명을 하면 훨씬 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나가 지금까지 푼 문제들을 살펴볼까요? 요즘 채점한 거 보니까 일단 처음에 틀렸던 거를 누가 봐도 알겠네요. 틀린 걸 두 번째 맞춰서 이제 반원을 한 달 모양이죠, 이렇게. 저런 두 자릿수 곱셈은 4번의 곱셈을 해야 되고 그걸 또 더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쉬운 숫자부터 좀 해서 자릿수 넘어가는 부분까지 좀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익숙해진 다음에 쉬운 거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곱셈 구구를 되새겨보면서 문제 풀기에 집중한 다나. 아유, 저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걸 쓰고 있는 걸 보니까 기특하네요, 뭐 저는. 그러다 갑자기 공책 하나를 꺼내는데요. 뭐예요, 이거? 저 책 꺼내는 거 보세요. 해답지인가? 와. 이야. 다나가 펼친 건 엄마가 공부할 때 사용하라고 한 문제풀이 노트. 풀이 과정 노트에 따로 쓰는 이유 있어?
문제집에다가 하면은 지저분해요. 그래가지고 풀이 과정에다가 해요. 정말 매우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럼요. 네.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요. 아니 전 또 은근 눈치를 보길래. 그러니까요. 나 전 어렸을 때 갑질을 하던 꺼내는 줄 것처럼 알았어요. 갑질을 꺼내는구나.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더 팁을 주자면 지금 보니까 연필 닿는 데다 그냥 아무 데나 지금 풀이 과정을 쓰고 있잖아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네. 위에서부터 이렇게 정돈하면서 순서대로, 네. 풀어나가는 걸 연습하면 고학년 올라갔을 때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알려준 대로 노트에 문제를 쓰고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나가는 다나. 다나야 다 했어? 때마침 엄마도 확인차 들어오는데요. 몇 문제 안 남았어? 그럼 얼른 풀고 나와서 엄마랑 같이 점수 해보자. 매겨보자. 참, 몇 문제 안 남았어. 그럼 그래. 그럼 이제 그만해. 이럴 줄 알았는데 다 하고 나오자. 엄마 나 다 풀었어. 응? 다 했어? 응. 이제 보자. 아유, 일단 끝낸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했어? 저 친구들 되게 그래도 즐거워하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풀었어? 얘는 4에다 3을 곱해가지고 여기에다 가장 가까운 수가 나온 몫이 여기 되고 4 곱하기 3이 12잖아. 좀 잘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선생님? 설명이 옳아요? 예,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나머지 적은 거야? 다시 어떻게 풀었냐 하고 풀이 과정을 설명해 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면 본인만 알 수 있고 또 저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서술형 문제까지도 좀 얘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글쎄요, 선생님도 지금 잘 설명했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은 좀 다르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엄마가 다나가 언어 관련 검사가 좀 낮게 나왔다라는 생각을 미리 갖고 계시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저희도 잘 알아듣고 있고 그러니까요. 다나도 네. 나름 자기 수준에서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나야, 이거 잘 봐봐. 여기 뭐가 와야 될까? 이거 아니. 7? 7? 그렇지. 네가 곱하기를 여기다 답을 써놨어. 그러니까. 그럼 여기 그럼 7이 오고, 그럼 여기는? 1. 옳지.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서 풀이 과정 같은 것도 설명해주고 알려주다 보면 얘가 정말 이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상황을 그냥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안다고 하는 건지 그게 참 애매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실만 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안다고 한 적 많았어요. 미리 씨도 그러지 않았어요? 많이 그랬죠. 알아. 그럼 그러니까 엄마들이 속아 넘어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yes or no로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여기 들어갈 답이 얼마지? 그럼 다나가 뭐 7, 그쵸. 1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다나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단답형으로만 질문하지 마시고 다나한테 엄마한테 이제 그럼 다나가 가르쳐줘 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는 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제 이거 마지막 거 한번 보자. 다나야 정말 잘했다 오늘. 다 맞았어. 아유, 봐봐, 여기 잘했어요. 풀이 과정을 이렇게 쓰고 하니까 너도 문제 차분히 풀고 다 맞을 수 있잖아. 앞으로 이렇게 써볼까? 응. 여기 하나씩 문제 이제 써보고선 하자. 아유, 우리 다나 너무 사랑스럽다. 네. 엄마 쳐다보면서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얼굴이 막 있잖아요. 너무 예뻐요. 정말 잘했잖아요. 네. 근데 저 왠지 신나 보이지가 않아요. 이상하네. 아, 그래서 진짜요? 수학 공부에서 어떤 자신감을 잃어서 그런가 좀 네. 안타깝네요. 아니 어머니가 너무 계속 걱정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 잘했는데도 또 계속 걱정하는 거야. 왜 잘했지? 왜 잘했지 하면서 또 걱정을 하세요. 뭔가 맞았는데 자신이 잘해서 정말 다 맞은 것인가 다나 자체도 약간 긴가민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맞은 것만이 잘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틀린 부분을 자신이 다시 복습을 해서 잘 설명해냈다면 그게 더 칭찬받을 일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학습을 시켜주셔야지 안 그러면 자꾸 그냥 잘하는 단원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그렇죠.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심화 문제 푸는 거는 엄두도 못 내고요. 낮은 단계부터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이제서야 지금 재학년의 수준에 맞춰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4학년인데 4학년이면 조금 더 수학이 또 한 차원 또 어려워지고 그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다나를 위해 꾸준히 복습 위주로 공부를 시켜온 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수학은 맞지 않는다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다나. 다나가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엄마의 바람대로 지금 학년의 단계를 어려워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수다 알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수학 복습을 많이 해왔고 이제서야, 이제 어머님의 표현입니다. 이제서야 제 학년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만큼 하는 것도 참 기특한데 어머님 보시기에는 좀 성이 안 차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수학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는 좀 없어 보이는 거. 이게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수학은 나랑 안 맞아요라고 다나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저런 말을 하기는 정말 쉽지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스스로가 집중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아무래도 수학과 좀 친해지고 잘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어머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나눗셈, 곱셈 이렇게 연산을 하고 풀이를 맞췄다, 틀렸다 이 부분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아이가 흥미를 잃기 쉽거든요. 좀 더 놀이하듯이 즐겁게 수학에 대하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복습만 하고 네. 있거든요. 현재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막 따라왔다고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다나가 현행학습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을 하고 있지 않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그럴 수 없거든요. 있죠. 계속해서 네. 전 단계만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복습 중에도 틀린 부분이 있었지만 실력이 없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사실 다 맞은 페이지도 저희가 봤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에 대한 학습을 좀 더 강하게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워낙 뭐 지도를 잘하셔서 그런지 그 아까 그 문제집 나온 거 보니까 화면에서 뭐 거의 다 맞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과거에 배웠던 거는 뭐 내가 보니까 성적이 좋을 것 같고 왠지 그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은 어떨지 좀 궁금해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다 맞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괜히 걱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평소에는 저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전날은 굉장히 초집중을 해서 결과가 좀 좋았어요. 카메라 체질이네, 카메라 체질. 그렇습니다. 방송 체질. 네. 근데 저도 사실 궁금해요. 저렇게 복습 부분 말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 검사를 진행했잖아요. 역시 엄마가 복습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복습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신감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네. 같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일단. 아니 일단 어머니께서 자신감 얼마나 득템.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다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걱정했던 현재 학교 진도 부분은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그렇네요. 네, 수학은 복습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현재 과정을 얼마만큼 잘 소화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수학에 대한 진짜 흥미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계속 복습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학습에도 신경을 써서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복습 문제집을 풀 때도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 연산 문제도 너무 많이 풀리지 마시고 네. 필요한 부분만 활용하고 약간의 예습을 통해서 학교 수업을 좀 대비하는 그런 학습을 해주는 것이 현재는 아주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운도 안 날 것 같아요. 남들보다 나는 항상 한 발짝 물러나서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흥미도 없어지고 왠지 좀 자신감도 떨어질 것 같고요. 이제는 현재 있는 배우는 것을 저 집중하시는 게 더 낫고요. 그렇다면 이제 복습은 이제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는지 제가 좀 콕 집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틀렸던 문제 10번을 보니까 어렵다고 말한 그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이 곱셈 문제더라고요. 이 계산이 어렵다고 했지만 이 개념 부분 약한 점 이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어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떤 것이냐를 묻고 있었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리고 12번, 13번은 분수와 소수에 대한 어떤 문제였는데요. 기본 개념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20번 같은 경우 좀 문장제 문제로 된 긴 문제네요. 이제 다소 또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길 뿐만 아니라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풀기 어려웠을 거란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좀 종합해 볼 때 어떤 단순 연산에서 벗어나 여러 유형의 문제를 좀 접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도형 관련 단어는 기본 개념 이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습은 안 해도 되고요. 네. 연산과 분수 그리고 소수에 대한 기본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만 집중해서라도 좀 복습해 주시면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학은 복습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수학에도 좀 집중을 하셔서 이 수업 시간에도 나는 수학을 잘할 수 있어, 재미있어 하고 흥미와 또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다나한테 좀 잘 맞을 수 있는 자신감과 흥미를 좀 동시에 이렇게 탁 북돋아줄 수 있는 수학 교육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예습과 복습 두 가지를 병행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습의 경우에는요, 너무 부담을 갖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다음 날 배울 내용들,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한번 훑어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머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굳이 미리 문제를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을 살짝 이해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미리 나올 용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살짝 설명을 해주셔도 아이가 학교에 가서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께. 그럼 얼마든지 많은 자신감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습의 경우에는 정말 더 중요한데요. 오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익힘책 관련된 문제집을 한 장 정도 추가적으로 푸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 부분에 그 전 단계로 돌아가서 또는 그 부족한 부분만 돌아가서 복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영역별로 복습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얻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다나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의 곱셈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로만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스킬만 이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요. 아이에게 진짜 도형을 이용해서 또는 뭐 사탕묶음 같은 형태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또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원리를 이해시켜 주시면 아직 3학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물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놀이수학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아마 다나가 충분히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해당 학년에 맞는 교구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 한 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게다가 또 다나가 엄마하고 공부하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가르치시는 부분이 상당히 훌륭하셨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질문 기술 하나만 더 하시면 정말 아주 재미있게 다나가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속에 나왔던 문제를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4단계 기술이 있습니다. 질문의 4단계 기술. 네. 질문의 4단계 기술. 그렇죠. 오,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1단계는 칭찬입니다. 다나가 문제를 풀었다면 문제 푸느라고 수고했어. 일단 칭찬 먼저 하고 네. 자, 이제 엄마랑 문제풀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이러면서 같이 이제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이 두 번째 단계는 문제의 이해 단계입니다. 지금 13과 3이라는 숫자가 있네. 무엇을 물어보는 걸까? 13 안에 3이 몇 번 들어가는지를 묻는 거로구나. 이렇게. 그럼 나머지가 얼마인가를 묻는 거구나. 이렇게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아이와 정리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다나가 쓴 답을 정리해서 엄마가 다시 말을 해주는 거예요. 3단을 이용했구나. 3 곱하기 4를 해서 13에 가장 가까운 11을 찾았구나.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1이 남았구나.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는 없을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유도하는 겁니다. 13개의 사과를 3개씩 묶어보는 방법도 있지. 그럼 몇 묶음이 될까? 이렇게 해도 4묶음이 되고 1개가 남네. 이러면서 정답을 풀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4단계는 문제 점검 단계입니다. 엄마가 이해시킨 방법을 다나와 함께 다시 풀어보면서 잘 풀었구나 칭찬해 준 다음에 다른 문제들도 이렇게 잘 풀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러면서 다른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이 질문의 4단계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안 돼. 티나게 막. 안 되죠. 안 되죠.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아이도 그 질문 스킬을 통해서 자기의 그 사고 과정을 그렇죠. 이해하면서 네. 자신감도 높아지고 네. 흥미도 생기고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티나게 하면 아이가 엄마가 자꾸 나한테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기분 나빠질 것 이런 거 같아요. 있잖아요. 아는 거 자꾸 또 야, 물어보고. 이거 잘했는데 그러면
다음 것도 혹시 할 수 있을까? 막 약간 연기를 막 과하게 하면 티나고 네. 이렇게 막 그럼 이것도 잘하겠네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 싹 밀어 넣으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사실 뭐 다나는 그 학년에 맞는 재미있는 영상을 좀 활용해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습, 복습 이런 거를 모두 재미있는 영상을 활용해서 좀 네. 하면 좋은데 엄마가 좀 잘 찾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아마 짬이 잘 안 난다고 하셨지만 초반에만 좀 학습지도 해주시면 알아서 다나 스스로 찾아서 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중 시간을 좀 잘게 쪼개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영상 보는 거 10분, 그리고 좀 쉬다가 엄마랑 문제 푸는 거 10분, 또 뭐 휴식 후 교구놀이 1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개서 활용하다 보면 훨씬 수학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나가 좀 활동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좀 공부방을 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공부하다 보면 좀 자신감도 찾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들을 거기에서 이게 협동학습을 하면서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엄마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어요. 그래서 복습한 부분 오늘 점수 좋은 거 어머니 보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는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는 이 수학에 좀 집중을 하셔서 현재 것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아마 어머님께서도 굉장히 어머님 자체의 자신감도 확실히 높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를 위한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머님이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까요? 전체 과정을 보면서 어머니가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교육 철학도 좋으시고 또 아이에 대한 피드백 방식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걱정하시고 계신 것보다 다나 실력이 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거든요. 한 단계 낮춰서 독서 지도를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다만 꼼꼼하게 읽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책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은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엄마가 4학년 올라간 후에 수학을 걱정하셨는데 고학년이 되어서도 잘해 나가려면 복습도 예습도 즐거운 학습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쌓이고 흥미도 유지되거든요. 평소에도 칭찬을 많이 좀 해주시고 쉽고 가벼운 문제를 자주 풀면서 성공 경험을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복습만큼 현재 학습 그리고 예습에도 신경 써주신다면 다나의 수학 실력도 차곡차곡 잘 쌓일 것입니다. 네. 어머님을 위한 조언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이리 씨는 다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아 있죠. 보니까 아까 그 다나가 했던 얘기 중에서 자기는 수학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인 것 같다고 했는데 아유, 그러니까요. 아까 내가 쫙 지켜보니까 아까 뭐 복습 같은 경우도 뭐 90점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공부하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내가 봤을 땐 다나는 수학하고 잘 맞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아저씨 수학을 하면 할수록 점점 수학이랑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하는데 진짜 안 맞는 사람은 나야 나. 너 잘 맞아. 축하해. 그래요. 우리 다나는 수학하고 아주 잘 맞아요. 그런 생각 이제 없애버려요. 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잘 공부를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거는 참 우리 어머님이 너무나 잘해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복습을 잘한 덕분에 기초가 아주 탄탄하게 잘 만들어졌는데요. 이제부터는 현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현재 수준에 맞춰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흥미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나가 어머님의 방법으로 인해서 수학과 아주 잘 맞는 아이가 돼서 수학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겁니다. 네, 모든 공부에서는 복습이 참 중요하죠. 수학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복습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흥미를 늦추지 않도록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솔루션 주시는 세 분의 선생님 그리고 이리 씨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과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똑같이 네 부분으로 나눠요. 12개를 똑같이 네 부분으로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1. 옳지, 잘했네. 그 다음 이거는 원래 하나였는데 또 3개로 나눴어.
수학이 놀이처럼 하니까 쉽고 재밌어졌어요.